2011년에 아랍의 봄이 시작합니다. 튀니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튀니지에서 그해 1월 달에 벤알리 정권, 튀니지도 24년 독재라고 했었거든요. 벤알리 24년 독재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24년은 장난이거든요. 24년 독재는 귀여운 독재예요. 옆에 나라들은 우리는 더 긴데? 넘겼어?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30년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져요. 그래서 시리아도 그게 온 거예요. 넘어갔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건 안 될 거라고 봤죠. 왜냐면 너무나 포압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하나마나 그 당시에 40년 독재거든요. 뭐 시작하자마자 뭐 바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틀리지 않았구나. 역시 시리아는 어렵구나. 2011년 3월 달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남부 도시 다라라는 곳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벽에다 낙서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아랍 지역에서 정권 타도라는 말이 번역 그대로 하면 민중은 정권을 타도하길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정권을 전복하길 원한다, 뒤집기를 원한다는데 이제 너무 길잖아요. 정권 타도. 정권 타도라는 말이 많이 돌았고 벽에다가 정권 타도라는 말 아랍어로 쓰기 시작했고요. 스프레이로.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바샤르 아사드가 직업이 원래는 안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안과 의사니까 앞에 지금 뭐 베날리 무너졌고 무바라크 무너졌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쓰냐면 의사 선생 다음은 당신 차례야. 낙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낙서를 했는데 경찰이 그걸 발견하고 가만두질 않은 거죠. 얘를 잡아갑니다. 잡아가니까 부모들이 오죠. 부모들이 또 항의하죠. 그러니까 부모들 잡아갑니다. 당시 나라의 감옥 경찰서가 완전히 꽉 찰 정도. 그러면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불을 붙게 만든 사건이 13살 먹은 소년이 시위에 나갔다가 죽음으로 돌아와요. 이게 이제 촉발이 돼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내전의 시작을 알렸고 궁극적으로 내전을 시작한 그로부터 3개월인 2011년 6월 달에 내전이 직접 발생하거든요. 내전이라는 것은 항의 시위가 아니라 진짜 정부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당시 이제 정부 쪽에서는 시민들한테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차마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탈영병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무기 가면서 싸움이 시작되면서 2011년 6월부터 싸움이 시작됐고 내전이라면 반정부군과 정부군이 싸우는 거잖아요. 1대1로 싸우면 아무튼 승부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전이 무려 13년을 이끌어간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내전을 가장한 국제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리아가 내전으로 끝나지 않고 시리아의 이권을 두고 주변 국가들이 정부군과 반정부군을 지원하면서 내전을 가장한 국제전이 되면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반군은 하나로 뭉쳐있는 게 아니고 여럿으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보면 세속주의적인 독재를 타도해서 시리아에 우리 한국과 같이 대한민국과 같이 그러한 민주국가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말이야 우리 시리아의 국민들의 80%가 순니파 이슬람인데 이 10%밖에 안 되는 이 알라위파한테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했고 우리는 순니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있었겠죠. 반군들이. 그리고 시리아에는 쿠르드 소수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 이번에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반군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힘이 안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튀르키예, 미국, 아랍 국가들이 무기를 대주긴 하는데 싸움은 지지부진하게 가는데 사실 초반에는 반군이 기세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2015년 여름쯤 되면은 정부군이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정부군을 도와줬던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러시아한테 달려가서 러시아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러시아가 2015년 9월에 러시아가 개입을 합니다. 러시아가 개입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동안 정부군에 부족했었던 전투기로 폭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 9월 달에 러시아가 참전을 하면서 전세는 바뀌어요. 그러면서 2020년쯤 되면은 정부군이 거의 시리아 땅에서 80에서 85%를 장악을 하게 됐고 사실상 2인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싸우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러시아와 튀르키예가 휴전 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군을 도와줬던 러시아와 반군을 돕던 튀르키예가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일단 휴전을 하자. 2020년 3월쯤에는 일정이 이제 휴전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이 전쟁은 반군이 이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생긴 거죠.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쉽게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계속하죠. 그리고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기습하면서 발생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만 끝났으면 큰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은 이참에 하마스를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란 세력을 없애겠다고 이스라엘이 칼을 빼들면서 작년 9월에 헤즈볼라를 맹폭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란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하면서 이란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뭐 러시아는 지금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그 틈에 시리아 내전에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왜 중요하냐면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만 싸운 게 아니라 헤즈볼라의 군인들이 레바논 헤즈볼라가 시리아로 넘어가서 정부군을 돕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루트도 이제 끊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통로 끊고 그다음에 시리아 정부군의 모든 시설들을 이스라엘이 계속 폭격을 하면서 시리아의 군대가 의욕을 상실한 거죠. 그러면서 11월 27일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휴전협정이 있었는데 29일에 불과 이틀 후에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극단주의자 반군인 HTS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시리아 해방기구거든요. 애들이 시리아의 제2의 도시인 알레포를 점령하고 그로부터 10일 후에는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면서 시리아 내전이 끝난 겁니다. 다마스쿠스 점령하기 직전에 정부 대통령 바샤르 아사드는 러시아로 도망갔죠. 그러면서 전쟁이 끝난 겁니다.